우리는 끝없는 정보의 심연을 표류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물결은 우리를 앞으로 이끌지만 거대한 파도는 이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넘쳐흐르는 정보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론은 인터넷의 상당 부분이 진짜 사람이 아닌 봇,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운영된다고 주장합니다. 트렌드도, 여론도, 인기 검색어도 당신이 선택했다고 믿는 것들조차 사실은 누군가가 설계한 방향으로 당신을 유도해온 것이라면,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이 분노하는 이유, 당신이 믿고 있는 세계, 그 모든 것이 이미 누군가의 손안에서 시뮬레이션된 결과라면, 2022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발표하면서 세상은 또 한 번 그의 행보에 주목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무려 440억 달러, 당시 기준으로 하나 약 55조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인수 협상이 진행되던 중 그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는 이 수치가 인수 가격을 정하는 데 중대한 요소라고 말하며 인수 절차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힙니다. 이에 트위터 측은 즉각 반박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It's been quite difficult, It's been really quite a stressful situation, for the last several months. So it's been quite painful, but I think at the end of the day, it should have been done. I think, were there many mistakes made along the way? Of course, but all's well that ends well. 2022년 10월, 일론 머스크는 결국 트위터의 공식 소유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AI 기반 콘텐츠 농장이 활발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서버와 정교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짜 뉴스, 조작된 블로그 글, 허위 리뷰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복제되고 확산됩니다. 그 목적은 다양합니다. 정치적 선전, 여론 조작, 상품 마케팅, 검색 엔진 최상위 노출까지. 그것들은 몇십 초 만에 생성되고 수천 개의 얼굴 없는 계정을 통해 일제히 확산되며 마치 거대한 하나의 공장처럼 끊임없이 복제되고 가공된 형태로 우리 일상 속 깊숙이 침투합니다. 국내 대형 포털은 물론 CNN, 팍스뉴스 등 해외 주요 뉴스 사이트에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계정들이 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같은 단어와 유사한 문장을 흘려보내며 때때로 감정의 껍질을 더듬혀 스스로를 인간처럼 가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정상적인 활동 패턴과 어딘가 의도된 흔적이 드러납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댓글 로봇 혹은 소셜봇이라고 부르며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 알고리즘이 설계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빚어낸 유사 유행 속 진짜와 가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디지털의 바다를 표류합니다. 수천만 개의 쏟아지는 데이터와 이미지 속에서 어딘지 모를 고립감을 느낍니다. 눈앞에 펼쳐진 디지털 세계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요란하게 움직이지만 인위적으로 편집된 세계를 보여줄 뿐 그 이면에는 공허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죽은 인터넷 이론은 디지털 세상에서 인간이 느끼는 실존적 고독과 불신을 드러내는 철학적 현상학의 현대적 버전이며, 즉
우리 스스로조차 자각하지 못했던 고독과 불신, 그리고 서서히 무너져가는 인간성을 비추는 어느 거울의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묘하게 반복되는 컨텐츠, 익숙한 말투, 그리고 때로는 사람 같지만 어딘가 어색한 반응들, 누군가의 진심이라고 믿었던 말이 알고 보면 보시 만든 문장 혹은 조회수를 노린 자동생성 컨텐츠라면, 이 모든 감정과 정보가 실제 인간이 아닌 기계적 구조가 설계한 결과물이라면, 그리고 나아가 이 물음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나와 타인의 경계, 나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죽은 인터넷 이론은 철학적 현상학의 현대적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현상학자들이 감각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까지가 나인가, 그리고 타인과의 만남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물었다면, 지금 우리는 또 다른 풍경 앞에 서 있습니다. 스크린 너머의 세계는 감각을 희미하게 만들고, 나라는 존재는 클릭과 검색으로 축소된 데이터의 조각이 됩니다.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연결은 살아있는 존재와의 만남인가? 아니면 단지 코드로 구성된 환영일 뿐인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디지털 세계는 서서히 살아있는 감각을 침묵시킵니다. 수천 개의 메시지, 끝없는 정보와 댓글, 화려한 이미지를 따라가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점점 더 알 수 없게 됩니다. 죽은 인터넷 이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군가와 주고받는 연결은 정말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의 시선을 예측하고 감정을 설계한 완벽하게 조작된 환영일 뿐일까요?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볼지, 어디에 머물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 수면 위를 맹목적으로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바다 위에서 직접 노를 젓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고립된 방향이 아닌 바다 전체를 항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수많은 화려한 가상의 연결 속에서도 느리지만 살아있는 것들을 믿는 것. 우리에겐 아직 진짜 연결을 만들 수 있는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가 아무리 거대하고 복잡해도 삶은 결국 어떻게 연결되고 싶은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편리함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쉽게 조작되고 더 쉽게 잊혀집니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흐려진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